결합 생산의 이윤 극대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재화를 동시에 꺼낼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조금 어렵게 다가올 건데 두 개의 재화 이상을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응용된 테마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생산 가능 곡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 범위가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의 기업이 두 재화를 만든다. 하나의 기업이 두 재화를 만든다. 만들 수 있는 최대 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일단은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국가가 두 재화를 만든다. 하나의 국가가 두 재화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그 X제, Y제가 있다면 두 재화는 어떤 궤적인가? 그것도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범위가 너무 달라서 메커니즘도 되게 달라요. 자, 지금은 첫 번째 좁은 범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만들 수 있는 이게 X와 Y의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재와 X, Y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하나로 묶어 Z라는 하나의 투입 요소로 표시를 해볼까? Z라는 하나의 투입 요소로 표시한다면은 Z는 복합 요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복합 요소를 의미하고요. 투입 요소를 Z만큼 사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두 개의 조합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생산 가능 곡선은 뭐 이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이제 100개 정도 Z라는 요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뭐 이런 궤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더라. 원이죠, 원. 그치? 물론 생산 가능 곡선은 가정하기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으로 가정해야지 좀 재밌어요. 원으로 가정해야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으로 보통 전제가 됩니다. Z라는 생산 요소가 있고 X 만들고 Y 만들고, 그런데 X만 만들 수도 있고 Y만 만들 수도 있고 적당히 만들 수도 있는데 궤적이 원으로 나타난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타원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Z만큼 내가 이제 복합 요소를 만들었는데 그를 통해서 X와 Y를 얼마큼 생산할 수 있을지가 원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원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왼쪽에 각주 있죠. 100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형태를 기준으로 100은 총 가용 비용 또는 Z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X와 Y의 생산에 사용하고 요거를 이제 그 궤적을 나타낸다라고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예요. PPC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XY 평면에서 원이라고 가정했더니 바깥쪽으로 이제 볼록하고 원점에 대해서는 오목한 형태의 이제 PPC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한계 생산 변환율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MRT라고 부르기도 하고 MP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MRT라는 거는 한 국가 차원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졌을 때 이제 MRT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한 기업 차원에서 생산 가능 궤적이면은 MPT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상관없어. 혼용해요. 혼용합니다. 어차피 뭐 개념상으로 두 그래프가 동시에 등장할 일은 없다 보니 이제 혼용해 버리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는 해요. 자, 한계 생산 변환율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한계 생산 변환율이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X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은 Y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X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은 Y의 생산량을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X를 증가시킬 때 감소시키게 되는 YJ의 개수가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한계 생산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 변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통 통상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해요.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 변환율, 체감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H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를 뭐 안 할 건 아니지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H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모두 소진하고 H를 생산한 다음 그거 가지고 X도 만들고 Y도 만드는 상황을 전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자, 여기 이제 Z라는 기호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Z라는 기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우리가 0으로 떨어뜨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Z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량 총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 델타 값을 말하니까 얘는 무의미. 그 변환이라는 것은 X를 변화시킬 때 H가 그치 중간에 투입된 요소인 H가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들으세요.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보통 H라는 것은 더 많이 필요하죠. 그치? 그렇게 증가 변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델타 X를 곱한 만큼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플러스 YZ를 하나 증가시킬 때에도 복합 요소인 H를 증대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델타 Y를 곱한 만큼이 또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기업의 돈이거든? 기업의 돈? 없어. 다 썼어. 다 썼으니까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dx분의 dh라는 것은 이제 100이 있으면 내가 돈이 100이 있으면은 중간 투입 요소를 100을 생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돈이 얼마가 더 들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dx분의 dh는 mcx가 됩니다. mcx 이쪽도 마찬가지죠. y를 만들고 있는데 y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싶어요. h가 커져야 돼요. 그 돈이에요. 돈. 따라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mcy라고 부를 수가 있고 접선의 기울기는 가진 돈을 다 써서 만든 궤적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dx분의 dy라는 표현이나 세모 x분의 세모 xy라는 표현이나 우리가 범위가 다르지만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걔는 마이너스 mcy분의 mcx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볼 건데요. x를 늘리면서는 y의 생산이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x를 늘리면서 y의 생산이 포기가 돼야 되는데 mcy가 만약에 크고 mcx가 작다라는 것은 이쯤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이쯤을 말하는 건데 y의 생산이 지금 많습니다. x의 생산은 적거든요. x의 생산이 적기 때문에 x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양이 있죠. 필요한 비용 있잖아요. 얼마 안 만들고 있으니까 보통 비용은 조금만 늘려도 x 생산이 쭉쭉 늘어난다라고 보는 영역인 거예요. 이쪽은 y를 많이 만들죠. 왼쪽 위 말하는 거야. y를 많이 만들고 있죠. 이쪽은 y를 현재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만들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상대적으로 x를 적게 만들고 있다 보니 x쪽의 한계 비용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이제 x를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게 되었고 왼쪽에 비해서 y제는 덜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x제 쪽이 더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mcy분의 mcx라는 궤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구나라는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dx분의 dy, 세모 x분의 세모 y, 오차는 있어요. 얘는 진짜 점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어떤 특정 변화값에 대해서 말하니까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경제학에서 이를 아주 심각하게 분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D라는 미분 기호를 쓰지만 현실 경제에서 제품을 0.1개 생산 증가시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 양자에 큰 오차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자, 이제 읽히시겠죠? 한계 생산 변환율. 이는 생산 변환 곡선의 기울기이다.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옮겨갈 때 생산 변환 곡선 위에서의 이동이라면 총 요소 투입량의 변화는 0이죠. 그지? 뭐 노동을 쓰건 자본을 쓰건 가진 돈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델타 Z라고 하지만 델타 Z가 0이거든요. 이런 칠판에 적혀 있는 똑같은 수식을 내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MC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에는 H가 뭐지? 그런다니까요. H가 뭐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그냥 내가 X를 변화시키려면 돈이 드는데 X는 뭐 이만큼 변화시킬 거니까 그게 X 변화 시 발생하는 돈 플러스 Y를 변화시킬 때 돈이 드는데 실제로 Y를 변화시킨 만큼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돈. 그런데 기업이 돈이 어디 있어? 해도 괜찮다고요. H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식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MPT는 세모 X분의 세모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라서 우리가 한계 생산 변환율 MRT 또는 MPT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제 MPT 요거 이제 마이너스 붙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MRS가 그랬고 MRTS LK가 그랬죠. 그지? 그렇듯이 그 뭐 상대적으로 대체율 이런 모든 개념들은 음수를 다 품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모조리 다 품고 있습니다.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 제가 아까 체감이라고 했구나. 체증의 법칙.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값 기준으로 커지죠.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 제목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생산 변환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또는 바깥쪽에 대해서 볼록하다. 생산 요소의 양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상품의 생산량을 늘릴 때 이로 인해 희생되는 다른 상품의 양은 점점 커진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보자고요. MCX는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MCX가 어떻게 돼요? MCX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 MCX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MCY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X를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은 1,000원이요, 2,000원이요, 3,000원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X 생산 증가시킬 때 돈이 얼마 들어요? 아, 내가 X를 증가시킬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원단위로는 답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YJ와의 개수. X를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J와의 개수로는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X를 증가시킬 때 이쪽이 포기를 Y를 많이 해야 돼요? 이쪽이 많이 해야 돼요? 이쪽이죠. 그지? 그래서 X를 증가시키고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YJ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 증가 시 포기해야 되는 YJ와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을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되는데 같은 말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은 범위의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X하고 Y자는 완전히 이질적인 재화를 말해요. 이질적인 재화를 말하는데 이게 직선이면은 한계 생산 변환율이 안 바뀌는 거죠. 불변이잖아요. 기회비용도 체증 체감하지 않고 불변이잖아요. 근데 X만 만들 때 돈 다 썼을 때 Y만 만들 때 돈 다 썼을 때 절편인데 이 직선보다 바깥쪽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게 바깥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건 범위의 경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기업이 두 재화를 생산하면은 분명히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X와 Y의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적어주세요. 한 국가 차원에서 이 생산 가능 곡선, 국가 차원에서 생산 가능 곡선은 범위의 경제와 상관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도출되는 PPC라고 불러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PPC는 범위의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PPC는 범위의 경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PPC는 범위의 경제와 상관이 아주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원의 방정식을 꺼내놓고 PPC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범위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엮여 있습니다. X, Y를 생산할 때 서로 어떤 이제 도움이 가능한 케이스,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목차, 등수입 곡선이라는 게 또 존재하죠. 등수입 곡선. 자, 이제는 이 그래프 기준으로 등수입 곡선을 어디에서 생산할지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X하고 Y 평면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범위의 경제 때문에 볼록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PPC,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PPC 위에서 생산하면 기업의 비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치? 가진 돈을 다 써서 X도 만들고 가진 돈을 다 써서 Y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PPC 위에서 생산을 한다면은 기업의 비용은 다 똑같은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등수익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겠네요. 등수익 곡선. 자, 등수익 곡선이 수입이니까 레베뉴라고 한다면은 레베뉴는 예산선하고 똑같은 수식을 갖겠죠. 그지? PX 곱하기 X, PY 곱하기 Y. 예산선에서 PXX는 XS는 돈이지만 기업에게 PXX는 X를 팔아서 만든 돈입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얘는 X제 판매 시 X제 기준 총수입. 요거는 이제 Y제 판매 시 Y제 기준 총수입. 등수익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세로축만 놔두고 싹 넘긴 다음에 가로축 앞에 붙어있는 그 상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죠. 마이너스 PY분의 PX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는 그 무수히 많은 등수익 곡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죠? 같은 돈을 썼으면은 수입을 극대화시켜야지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장 접해 있는 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등수익 곡선은 동일한 수입을 의미하는 직선이고 예산선이 그렸던 것처럼
원점에 가까우면 낮은 수입이고요. 멀면은 더 큰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등 수익 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얘가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려면은 또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네. 그치? 4번 목차를 볼게요. 등수익 곡선과 이윤극대화라고 합니다. 두 재화의 가격이 PX, PY일 때 총수입은 토탈 레베뉴는 PXX 플러스 PYY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함수 관계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등수익 곡선입니다. 재화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결합 생산물의 이윤 극대화는 그림상 수입 극대화와 동일할 것이다. 가로 열고 제가 다 이런 거 적어놨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교재를 쓰면서 엄청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계속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데 뭐 전 페이지에 있는 거라도 까먹을 수 있다라면 제가 이렇게 다 해설을 달아놨어요. 조그맣게. 생산 변환 곡선 위에서 비용이 모두 동일하니까 수익 극대화가 이윤 극대화잖아. 그치? 교재를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해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뛰어난 실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MPTXY는 PY분의 PX, 즉 생산 가능 곡선과 등수익 곡선이 접하는 경우인 이 투점에서 결합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투점은 바로 이 점이죠. 이 점. 그래서 우리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MPTXY는 PY분의 PX 여기 이 조건이 만족되는 곳에서 기업은 수익 극대화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